지방대학 30곳에 5년간 국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올해 경남에서 3곳, 부산에서 15곳이 도전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9월 전국 10개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4.2 재보선에서 당선된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의 불통행정 등으로 부산교육이 위기에 내몰렸다며 교육 정상화를 위한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강서구 명지지구에 영국 양식의 주거, 문화, 상업시설 복합단지인 영국문화마을이 조성됩니다. 부산시는 7일 주한 영국 대사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정부 추경에서 국고보조금 73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남도는 재해 재난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예산을 추가 확보한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당선돼 3년여 만에 교육청으로 돌아왔죠. 김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이 추진한 교육정책 중 교육 현장 상황과 달리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그동안 전임 교육감의 불통행정과 전시행정으로 부산교육이 총체적 위기 상황에 내몰렸다고 진단하고 정상화를 위한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소위 경쟁 체제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정말 마음껏 자기 끼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학교 분위기를 되돌려주는 것,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 늘어나는 폐교 활용 방안 계획도 내놨습니다. 주원 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비롯해 활용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폐교 5곳은 지역사회와 함께 충분히 고민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폐교가 나오면 시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시설로 활용하는 그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건축된 지 38년 된 교육청 이전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부산의 38년 넘은 학교 역시 40% 이상으로 청사 이전보다 낡은 학교 현대화에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학교들부터 먼저 환경 개선을 하거나 시설을 바꾸고 나서 이전 문제는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겠다는 계획만 제기가 됐지 아직 예산도 투입된 게 없고 이러기 때문에 우선은 좀 뒤로 좀 미루자. 김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 시절 확대됐던 늘봄 전용학교와 아침 체인지 정책은 긍정적인 부분도 큰 만큼 수정 보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늘봄 전용학교를 확대하기보다 이용률이 낮은 지역은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학교 현장에 맞게 그리고 또 실제 수요에 맞게 재배치해야 되고, 또 하나는 늘봄을 꼭 학교 안에서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해왔던 우리 동네 자람터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유관기관에서 늘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학력 신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시험 중심으로 운영된 정책을 바로잡아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키워내는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김 교육감.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남짓 남은 짧은 시간 교육 현안을 풀어내기 위한 광폭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위기의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안, 바로 5년간 1,000억 원이 지원되는 글로컬 대학이죠. 경남에서 선정된 대학, 그리고 마지막 도전을 준비하는 대학까지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수정 기자, 먼저 지난해 경남에서 선정된 2개 대학의 현재 상황 짚어주시죠. 네, 먼저 국립창원대학교는 전문대인 거창대와 남해대와의 통합으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습니다.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행 고등교육법상 통합대학은 전문 학사 학위 수여가 불가합니다. 그러다 최근 교육부가 기존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으로 지정 중이던 경남과 울산 등 8개 시도에 더 많은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 지정했습니다.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 특례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립청원대와 거창대, 남해대는 이 다층 학사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에서 3년제 전문 학사 과정을 유지하거나 4년제 학사 과정도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국립청원대는 오는 2026년 3월 통합대 개교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인제대는 김해시와 가야대, 김해대, 김해상공회의소가 참여하고 공동 출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의 컨트롤타워 격인 김해인재양성재단을 지난해 출범했습니다. 김해시 전체를 캠퍼스로 만드는 올시티 캠퍼스에 주력합니다. 지난해 말 지역기업인 대흥 R&T에 1호 캠퍼스 문을 열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50개, 5년간 200개의 현장 캠퍼스를 늘립니다. 아마 15일 전후로 통합 인가가 날 것으로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대와 경상대에는 파견가 있고 인제대는 이제 파견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우리 도에서 전적으로 글로컬 추진 위원회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과평가위원회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제 대학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네, 위기 속에 지역 대학마다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올해가 글로컬 대학 사업 마지막인데 경남에서는 어떤 곳들이 도전장을 던졌나요? 네, 경남에서는 단독 1개와 연합 2개, 모두 3개 대학이 마지막 도전에 나섭니다. 먼저 올해 예비 지정 지위가 인정된 경남대학교는 단독으로 나섭니다. 경남대는 국가산단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밀착형 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지산학연 일체대학이 목표입니다. 스마트 제조, 인공지능 등 융합 인재 양성과 이 초거대 제조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조 혁신이 전략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비 지정 지위가 인정된 연암공대는 울산과학대와 연합합니다. 한국폴리텍 7대학과도 연계하는데 지산학연 상생연합공과대학 구축이 방향입니다. LG와 HD현대 등 지역 공장 기반의 가상현실과 실습 병행 생산 공장을 활용해 제조벨트 생산기술 실무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동원과학기술대는 계명문화대와 제주관광대 연합으로 이번에 새롭게 도전합니다. 특화 역량을 모아 문화, 기술, 관광, 서비스 분야 융합형 K고등직업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외 인재와 지역 기업을 연계한 유학생 유치와 고숙련 외국인 인력 양성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과 지난해까지 단독과 연합을 합쳐 전국 20개 대학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달 안에 예비 지정 대학을 선정하고 오는 9월 본 지정에서 마지막 글로컬 대학 10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정 기자와 글로컬 대학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컬 대학 34호 마지막 해인 올해 부산 지역에서는 대학 15곳이 신청했습니다. 국립한궁해양대는 국립목포해양대와 손잡고 초광역 통합 모델인 1국가 1해양대 전략으로 글로컬 대학에 도전했습니다. 국립부경대는 부산형 카이스트를 비전으로 동일에는 에이지 테크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화를 목표로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연합 모델로 예비 지정에 포함됐다 최종 선정에서 탈락한 동명대와 신라대는 올해는 각각 단독 모델로 지원합니다. 이외에 경남정보대와 동의과학대는 대구 영진전문대와 초광역 모델로, 부산과학기술대와 보건대 등 연합 모델로 각각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산시가 7일 강서구 명지지구에 영국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4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업무 협약에는 주한 영국 대사관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로얄 러셀스쿨, 부산 캠퍼스 설립 추진단이 참여했습니다. 영국 문화마을은 강서구 명지지구에 영국 양식의 주거, 문화, 상업시설 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명지 글로벌 캠퍼스 조성과 연계한 외국인 정주 환경 개선과 도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정부 추경에서 국고보조금 73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청과 하동 산불 피해 시설 복구비 244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20억 원 등 산불 피해 복구와 재해 재난 대응에 64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문화를 담은 브랜드 산단 6억 5천만 원 등 지역경제 산업 육성과 사회 간접 자본 개선을 위한 일반 사업에도 8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정부 추경 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도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경상남도 병원선 511호가 정기 수리를 끝내고 7일부터 다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병원선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비에 대한 정밀 점검 및 보안 작업으로 한 달간 정기 수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리 기간 병원선 운항은 중단됐지만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소에 파견 진료를 나가고 의료팀이 1:1 맞춤형 전화 상담 서비스를 하는 등 도서 지역 주민들을 살폈습니다. 병원선은 순회 진료를 다시 시작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구강 검진을 확대하고 콜레스테롤 검사 측정기를 새로 도입해 건강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경남 무진정 위로 흩날리는 불꽃이 장관을 이루는 하만 낙화놀이가 석가탄신일이었던 지난 5일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전국에서 6,500명이 찾아 하만 낙화놀이의 장관을 관람했습니다. 함안군은 올해도 안전을 위해 전면 예약제로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관람객 수도 지난해보다 1,000명 줄인 6,500명으로 한정했고 이 가운데 지난 3월 10일 함안 군민 800명을 우선 모집했습니다. 매년 석가탄신일에 열리는 하만 낙화놀이는 숯가루와 유황을 한지에 넣고 꼬아 만든 봉 수천 개를 줄에 매달아 밤이 되면 불을 붙이는 전통 민속놀이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3일 경찰서 앞에 손편지와 함께 익명의 기부자가 놓고 간 선물 상자가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덕천지구대 앞 인도에 라면 한 상자가 놓여 있었으며 그 안에는 1,000원권 지폐 35장, 어린이용 바람막이 상의 한 점이 함께 어려운 가정에 전달해달라는 내용의 익명의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기부자가 매년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에 꾸준히 기부해온 새 아이의 아버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부금과 물품은 덕천 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전북 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 A씨는 지난 3월 거래처에 320만 원을 송금하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계좌로 입금했지만 반환 요청이 거절돼 난처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은행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지만 해당 계좌 명의인이 5년 전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경찰은 계좌 명의인 B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A씨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회수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 안에는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부산형 급행철도, 영도구와 북항, 남구를 연결하는 부산항선 등 10개 노선이 대상 노선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형 급행철도는 총 연장 54km의 국내 최초 수소열차로 건설될 계획이며 노선이 완공되면 부산의 동서간 이동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8일 오후 시청에서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부산시가 북항 제1부도에 들어설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의 설계 공모 2단계 심사 과정을 7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설계 공모 심사는 한국과 이탈리아, 미국 등 국내외 4개 건축팀이 제출한 북항 제1부도의 역사적 의미를 살린 설계안을 토대로 진행됐습니다. 북항 재개발의 상징이 될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은 부산항 북항 제1부도 내 폐창고를 리모델링해 스타트업과 창업 지원 공간으로 조성되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가 경상남도의 2025년 물류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진해 신항과 항만 배후단지 개발에 따라 물류 전문 인력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도는 1년간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남형 스마트 물류 특성화 대학 사업단을 운영합니다. 창원대가 특성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현장 실습과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경남도와 창원시가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